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전 그때 그냥 말없이 안아줬어요. 근데 바비 형이 많이 울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바비 형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잘 안 우는데. 네, 저는 바비 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지 너무 알기 때문에 왜 안아줬냐면 이 얘기를 나한테 했다는 건 난 이제 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 두렵다, 무섭다. 약간 모든 그 감정들이 확 느껴지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 좀 어떻게 그 보는 이 시선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제일 먼저고 이렇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가정을 더 생각을 해서 생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그때 당시의 마음은 되게 아이콘한테는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이라는 그 특정 직업상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한테 사과를 하려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냐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죠. 네, 고마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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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축복받을 일인데.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비 씨가 느꼈던 그 느낌, 바비 씨의 마음이 전 제일 궁금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곧장 이 얘기를 일단은 부모님이랑 회사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알리고 어른들 다 찾아뵈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소식 같은 거 이제 다 전하고 나오니까 웃기더라고요. 약간 인생 진짜 되게 스펙터클하게 사는구나 시원아. 속도 위반까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고 뭐 결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며 뭐 알아볼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냥 무슨 감정을 느낄 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청소년분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되게 모범적인 공인이 되어야 하는 직업인데 사실 이제 혼전 임신이라는 거는 그게 막 모범적인 건 아니잖아요. 순서에 있어서. 네, 순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범적이지 못해서 미안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바비 씨는요,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주지화라는 네, 이지화라고도 그냥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어 기제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지화는 뭐냐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걸로 방어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딱 얘기했지만 너무 기쁘지만, 그러니까 인간 지원이는 너무 기쁘지만 바비는 걱정이 많이 되죠. 네, 맞아요. 오, 이 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여기서 오는 막 불안감, 아, 큰일 났네 하는 거를 직면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이 감정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걸로 이거를 이제 감정을 해결하려 드는 거죠. 사실 애초에 그 바비라는 캐릭터랑 저랑은 좀 애초에 좀 분리가 돼 있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예, 생각해요? 다른 사람? 보다는 분리. 예, 그냥 분리. 예.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내 모습이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 내 모습이랑 그냥 밥일 때 내 모습이 있고 그냥 내가 나일 때 내 모습이 있고 약간 이렇게 약간 분리를 했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바비가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네네. 예, 인간 네. 김지용과 네. 바비로서의 삶을 딱 분리하는 게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분리시켜 놓으면 어떨 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지원이로서의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이때 느꼈던 행복감과 기쁨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래서 이것을 팬들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 그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돼야지 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그냥 바비에 대한 거지 나는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은 괜찮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걸 통해서 이거는 편안한 어떠한 생활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나누고 있는 거니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하셔야 돼요. 바비 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삭혀요. 겨우겨우 물어봐야 한 번 얘기해 줄 정도? 네. 웬만하면 안 해서 평소에는 좀 똑같네. 모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주변 사람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네, 데뷔 초 때는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라고 친구들이 불러주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되게 많이 과묵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응?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다 어색해요. 예, 그냥 다 어색해요. 예. 휘파람을 불죠. 전화 오지도 않은 전화 받으면서 나가던가 화장실에 가던가 오디오가 비는 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을 쳤을 때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말을 이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바비 씨가 진짜 솔직한 예,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멤버들 이 영상 보고 어떠세요 지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뭐 화장실 간다던가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다던가 이런 거는 저도 몰랐어요. 저 역시도 이제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봤었는데 그거를 약간 어색해하는지는 몰랐었어요. 울려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진동인 양. 잠깐.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이건 멤버들한테까지는 안 하고 네네. 약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네. 이 사람과 같이 있기 싫다 하면서 네. 그럼요.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상대가 좀 싫은 거거든요. 내지는 어색하다고 느낄 때는 네. 섞이기 싫을 때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치. 금방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처음 만난 사이는 낯설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니 10년이 넘었다며. 네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사이에 뭐 낯설다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그럼 보통은 뭐 말 섞기가 좀 싫어. 그러던가 아니면 좀 섞이는 게 좀 싫어. 그럴 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면이 있으세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는 너무 알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다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피곤해요. 좀 귀찮고. 우리 바비 씨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좀 언제부터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 저 뮤직비디오 현장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그 대기실에 기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그걸 잡고 막 누가 듣던지 말던지 그냥 하면서 했을 텐데 그걸 잡은 순간에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치면은 주목을 받을 거고 사람들 자고 있는데 좀 굉장히 민폐가 되겠구나 하면서 좀 약간 의기소침? 갑자기? 갑자기. 해가지고 그냥 몇 번 치다가 약간 놨었던 것 같아요. 다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였는지를. 네. 그러면 바비 씨 이거는 뭔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때쯤에 연예인이라는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생활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좀 들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 쇼미더머니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후로 이제 그냥 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음악도 많이 하고 그냥 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했는데 근데 바비 씨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비 씨 그 옷보다는 이 옷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그러면 굳이 그러면 100% 솔직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TV 앞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 사건, 멤버가 탈퇴하게 된 사건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네. 했는데요. 근데 바비 씨는 시간 경과로 봤을 때 그 이전부터 약간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 예,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인기 최정상일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아, 네. 네. 바비 씨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내 모습이 아닐 때? 그냥 뭐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될 때? 약간 내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을 했다. 예. 그 노래가 정말 그 꼬마들부터 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었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으셨었어요? 아니요. 어,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나는 쉬고 싶은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하여 잠도 못 자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생활에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 생활을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음악 방송이든 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가든 간에 이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상을 받았을 때마저도 대상 받았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바비 씨의 생각이? 마음이? 저는 네, 어떠세요, 너무 준희 이해되는 씨는? 것 같아요. 김동혁이라는 사람으로 대입을 했을 때는 1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바비 형이라는 형을 알고 이 형이 어떤 성향인지 그래도 다는 모를지언정 오늘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만큼은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돼요 그렇게. 네. 네. 근데 바비 씨가 고민하는 거는 흔히 사람들이 어머 복이 터졌어. 어머 배가 불러서 어머 팬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네. 감사함을 모르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당연하고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팬이 있으니까 아이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잘난 척이 아니라 본인한테는 굉장한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딱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보이세요. 예, 맞습니다. 자기애적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적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어떤 인식, 자기가 자기에 대한 거는 기대, 자기 자신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자기애적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적 손상. 네, 그래서 어쩌면 멤버 한 명이 탈퇴하게 된 그 사건도 그냥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너무 황당하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뭔가 사람들이 비난을 일부 했던 그 아이콘의 멤버가 돼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냥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가 되면 이 상처로 괴로워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쵸.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냥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하기 싫은 일만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했고. 네. 경중을 나누는 건 조금 그러긴 하는데요. 이 세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네. 아니, 우리 제일 심하다 이런 건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바비 씨의 이 내면을 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해요. 문장 완성 검사 해봤는데요. 몇 개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여성상은 인간이다. 내 생각의 여자들이란 인간이다.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어머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이 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저는 그냥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 무기력. 네, 전반적으로 좀 기분 상태가 좀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다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인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나의 색깔인 음악을 마음껏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음악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물거품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러면 내가 뭘 잡고 살아야 될까? 이게 삶의 의미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일련의 과정을 겪고. 왜냐면 이분은 자기의 쪽 손상을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나는 그럼 뭘 붙잡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얻는 거는 삶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비 씨가 지금까지 다시 좀 회복하면서 잘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바비 씨가 겪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좀 마음을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고 그냥 여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냥 계속 멋진 음악과 그리고 뭐 인간 김지원 아니고 뭐 밥이 아니고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공유할 테니까 부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남녀가 어쨌든 사랑하니까 임신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은 했지만 아직 채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가 덜컥 생겨버려서 결혼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물론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부모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그 결정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랑은 했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거에 충분한 어떤 논의와 마음의 준비나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이 돼버려서 굉장히 빠르게 결혼이 진행된 경우에 엄마 아빠의 마음 안에는 그릇이 있다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이 나쁜 거 아니죠.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감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수많은 상황을 접하고 별일을 다 겪는데 이런 데서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때 이 감정을 충분히 투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면서 약간 동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심리적인 무감각 상태를 많이들 경험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를 임신을 안 했더라면 결혼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도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네. 솔리피를 갖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노력했던 그 세월과 그 과정을 절대 가치 없거나 네. 폄훼하거나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두 분 보기 좋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어머 나 헐리우드 커플이네. 쿨해 보이네. 어머 좋겠다. 난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쿨하게 뭐 이혼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내면 안 되나요? 뭐 이랬으면 안 쿨하잖아요. 사실은 고민 많잖아요. 헐리우드 부부 같아. 헐리우드 아니에요. 여기 한국이에요. 헐리우드 부부 아니야. 두 분이 무슨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아니에요. 우리 깻잎 씨는 솔리피 엄마는 모든 과정에서 애가 잘 모르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엄마의 많은 시간과 삶에서 많은 비중은 본인한테 쏟고 있는 면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혼한 이후에 내가 많이 편해졌네. 내가 위축된 것에서 조금 기가 살았네. 이거에는 깨닫고 많이 느끼는데 그만큼의 마음의 멘탈 에너지라고 하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얘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얘는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얘는 이거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엄마의 에너지를 잘 안 쏟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모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그쪽가 애를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절대.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를,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솔리피는 어떻게 느낄까? 보다는 잘 모르지 않을까? 아직 어리니까? 근데 나는 참 많이 홀가분을 해졌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엄마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죄송해요. 아니 왜 우는 게 왜 죄송한 일이에요? 예,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하니까 약간 어떤 엄마가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던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애랑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모르니까. 주변에도 다 제가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아무도 이제 애기 있는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저는 본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부산에 계시고 하니까 뭐 육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애기한테 좀 더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다는 변명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니 애기 생각 안 하네. 이런 트집 잡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양육권을 안 갖고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되게 힘든 마음이죠. 그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너튜브, 네. 두 분이 이게 너튜브 촬영하시면서 생활을 찍고 올리고 하시잖아요. 네. 두 분은 실제로 좀 어떠세요? 그런 모든 과정이? 저는 일단 그냥 솔리피의 저는 추억 영상 일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요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솔리피가 올라올 때마다 또 좋아하시고 같이 나오는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흔쾌히 또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만나는 것 자체는 진짜로 너무 좋아요. 솔리피를 중심으로 두 분이 추억도 쌓고 만나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만나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솔리피의 생활을 가감없이 너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일단 솔리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같이 영상을 찍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수입적인 부분도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시네요. 네네. 네. 수입이 일단 가장 있어야지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수입이 없으면은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하는 유튜버였어요. 게임을 하는 유튜버였는데 유튜브가 70만 명이었었어요. 거의 이제 100만 명이 다 돼갔었는데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예전보다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돈도 안 벌리고 생활 유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브이로그도 같이 하고 같이 또 나오는 것도 좀 이제 하다 보니 또 인기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또 추억도 쌓고 플러스 돈이 포함돼서 오히려 예전보다 제 우울했던 생활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그 날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분명히 따로 사는데 또 정기적으로 만나. 네. 얘도 상당히 왜 그럴까? 뭐 약간 감은 잡고는 있지만 그걸 이렇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그렇죠. 근데 가족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영상을 찍어. 이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등장하는 너튜브나 브이로그의 생활에 굉장히 행복한 가족이잖아요. 네. 물론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세 식구가 만났을 때 행복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뭔가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뼈를 깎는 뼈저린 진정성과 진솔함이 뭔가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그럴까? 근데 이제 MMPI를 해봤는데요. 우리 솔리피 아빠는 맞아요. 외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많이 얻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자, 그런데 많이 방어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게 뭘 속인다는 게 아니라 마치 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안에 있는 것도 잘 안 내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잘 안 받아들이죠. 네. 방어적인 면이 좀 있으신데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 솔리피 아빠의 내면. 어떨 땐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네. 이 마음의 내면을 감내내는 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씩씩해 보이지만 내면의 마음을 탁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많은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지잖아요. 네. 이거를 본인이 잘 감당을 못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솔하게 본인의 마음을 쑥 들어가서 바라보는 거에 굉장히 미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마음의 동요를 언제나 앞으로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반성 내지는
되돌아보는 걸로 깨달아서 네. 고쳐나가는 것이 상당히 미흡할 수 있는 특성이 좀 있어 보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솔리피 엄마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 위축이 많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던데요. 근데 걱정이 많은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둠스데이처럼. 그게 아마 솔리피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거는 이럴 때 인정하는 거야라는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솔리피 엄마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한다는 건데 솔리피 엄마는 정말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럴 때 더 와닿는 사람인 거지. 아까 그 말 듣고 그 생각했어요. 네,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서로 핀트가 안 맞아서 지내다 보니까 계속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이 특징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떠셨어요? 그 MMPI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좀 많이 몰랐었고 오히려 이혼하고 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얘기 듣자마자도 아 얘가 맞아 이랬었지 저랬었지. 그래서 이혼하고 사이가 더 좋아요. 맞아요. 이혼하고 오히려 그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알겠더라고요. 그 성격들을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에 있었던 갈등이 그대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저희가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랬는데 이쯤에서 저는 또 한편으로 솔리피의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솔리피의 속마음을 조금 준비해 보았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솔리파 자기소개해줄래? 제 이름은 솔리피. 엄마 유정이, 아빠는 최범부. 엄마. 똑똑해. 솔리피는 엄마 아빠 얼만큼 좋아해? 너무 좋아. 되게 좋은데? 코끼리도. 솔리파 잘하는 거 있어? 저는 가위바위보도 달고 아빠랑 같이 도와줘요. 아빠가 힘들어 보였어? 네,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솔리피는 누구랑 살아? 아빠랑 원래 같이 안 살아. 10번 자면 엄마 만나. 달고 있어. 그럼 엄마랑 헤어질 때는 어때? 말하면 안 돼요, 비밀? 비밀. 엄마랑 같이 안아줄래? 아빠,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다섯 살
5살 때. 코끼리한테 얘기하는. 숨이 못 썼어요. 이거. 원래 숨을 안 쐈었어요. 울어서 그런 건데. 울어서 그런 건데. 그냥 울기만 했는데 조금 울었어요. 할매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서울립의 속마음을 들으셨는데 두 분 아우. 저런 마음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 항상 뭐 이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어머니 어떠셨어요? 미안해요. 평상시에도 안아주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안아주고 싶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뭐 솔리피도 자주 하고 저희도 되게 자주 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네 보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떤 면들이 조금 눈에 띄냐 하면요. 네. 엄마하고 같이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죠. 네. 그러면서 난 다 알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비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감정을 표현하는 거가 조금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맞아요. 얘기해요. 네, 네. 그 5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집을 떠난 날,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날 숨을 못 쉬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애가 표현하는 가장 힘들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이가 힘들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저 나이에 이혼을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 알죠. 보통 한 만 5살 정도 되면요. 만 5살. 압니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혼이란 단어는 몰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아이도 있지만 그 개념을 안 네네.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따로 살는데 이혼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또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알 것 같네요. 네네. 아이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그거를 수면 위에 못 꺼내놔요. 아이는 더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근데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뭐지? 연인이 생기거나 근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엄마 아빠의 이혼에 대해서 아이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이와 굉장히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삶을 바라보고 엄마 아빠의 관계, 심지어는 깨진 관계마저도 아이가 조금 진실하고 진솔되게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아이가 나중에는 헷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뭔가 모호하고 애매해서 두렵고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네.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엄마로부터도 버려지고 아빠로부터도 버려질까 봐. 네.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래서 이때 이런 일로 싸웠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커피를 갖다 줬는데 아빠가 귀찮다라고 했는데 고마워라고 안 해서 이렇게까지는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그 부모의 이혼이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이 안 됐다. 예를 들어 뭐 그냥 지나갔다 이 시기가.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되게 해요. 아니 어른들이 자기들이 좋아해서 그리고 본인들은 둘이야. 심지어 난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살아놓고 또 어떤 날은 또 싫대.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사랑이란 게 뭐야? 인간의 사랑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안 바뀐다는 보장이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안 바뀐다는 보장이 있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잘못하면 생겨요. 네, 물론 이혼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솔직하고 진정성을 갖고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솔리피한테 필요한 거는 구독자가 보는 게 아니라 솔리피와 엄마 아빠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가족의 그 역사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었던 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었고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하는 거. 그렇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어. 그냥 너를 사랑하고 우리 둘이 사랑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건 미안하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떨어져 살아. 그래도 우리는 그냥 너를 키우는 엄마 아빠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해요. 애들이 그래요. 근데 참 인간은 있잖아. 자식을 향한 마음은 안 변한단다. 걱정 마. 그래서 아빠는 죽을 때까지 너의 아빠고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의 엄마란다.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울 거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삶에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아이와 잘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